먼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 내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잘라먹는다고 하고 검찰 수사팀은 수뇌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전문수사자문단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수사자문단을 만들어서 좀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데 자칫하면 보안도 유지가 안 되고 독립성도 잘 지켜질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곤란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지요. 거기에 장관은 계속 총장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는다, 명을 거역한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하고 같이 일하는 장관 본 적이 없다, 계속 공격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는 이렇게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법제사법위원님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의 가장 우선순위를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감,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전문수사자문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예.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설치 근거가 있고 얘기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예. 어찌됐든 수사팀이 본인들 생각에 옳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가들로 구성된 외부에 그러니까 수사팀 이외의 법률가들이죠. 예. 이분들로 구성된 어떤 자문기구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주영 부회장 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것은 이 수사자문단은 전문 법률가들만 있고 네.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가도 들어가지만 또 시민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두 기관을 제도적 취지는 사실 같은데 엄밀히 구별하자면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배심원적 성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시각을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의견이나 예. 시각, 상식적 측면에서. 근데 자문단의 경우에는 사실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거. 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뭐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하지 예. 않다. 예. 이런 식으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요청이 있으면 절차는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심의 이후에 부의 결정이 내면 또 이제 검찰총장이 열어야 돼요. 예. 그런데 자문단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권한이 있어요. 이게 열지 말지, 소집할지 말지. 예. 그런 약간 제도적 취지가 좀 달라요. 진행. 지금은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 설치해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위원 선정까지 했다는 예.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해서 위원 선정을 두고도 뭐 검사장급을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형사부장을 통하지 않고 예. 형사과장을 통해서 소집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그건 왜 취지의 그랬을까요? 주장인데 아직은 사실관계 확정돼 있지 않아요. 대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예. 통상적인 소집 절차대로 형사부장을 통해서 진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익명 어떤 분 대검의 고위 관계자 또는 중앙지검의 말은 그게 아니고 형사과장을 통해서 형사부장을 패싱했다.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은 약간 아직은 사실관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사자문단 설치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수사를 받을 만한 당사자가 지금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연수원에 가 있죠. 네. 그 검사장이 연루가 돼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일부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일부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방해한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지금 똑같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도적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에 대한 시각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들여다볼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 자문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뭐 그렇게 충분히 내부 결론을 낼 수 있어서 이걸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이 필요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피의자 측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전문 수사 자문단을 수사팀이 이의 제기하는데도 꾸리게 된다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우려의 그 제기도 있었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내용이 이해가 되셨겠지요, 김영주 의원. 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네. 지금 이렇게 세 축인데 윤석열 총장은 수사자문단 해라. 네. 네. 추미애 장관은 그건 뭐 별로 할 필요 없어 보인다. 네. 중앙지검장은 그거 곤란하다. 지금 네. 그런 형국이죠. 네. 누가 맞는 걸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사와 관련돼 있는 인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인지 법률적인 논의를 할 것인지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채널A 기자와 통화했던 인물이 정확하게 한동훈 검사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현재는. 사실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에서 지금 유착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전제로 하는데 전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너무 지금 이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 말하자면 낭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하자면 자기 입장이라든지 자기 라인 근을 떠나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아예 블라인드로 그 한 검사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기자 시절에 네. 저랑 함께 이렇게 취재를 활동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여러 불러주셔서 가지 고맙습니다.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 시절에는 아주 또 날리는 검찰 기자 아니었습니까? 네, 네. 어떤 시각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우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부딪히는 것은 분명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3자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중앙지검장께서 항명하신 게 처음이 아니라 제 기억에 맞다면 지난번에 MBC 그 압수수색 문제,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마 최강욱 전 공직비서관 영장 문제 때문에도 윤 총장과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인데 검찰정보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그 지휘 감독권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저는 제도적으로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게 언론계가 끼어 있고 언론계에 기자가 끼어 있고 기자의 행동이
정치 어떻게 보면 공작 비슷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명을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예. 그 사이에 조금은 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서로 좀 잘 해서 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게 또 채널 A와 검사의 관계 그리고 그 뒤를 또 제보자로 따라다니면서 촬영했던 또 모 방송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얽혀 있는 예. 그래서 고약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빨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국민들은 어떤 쪽을 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는 데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선택적 정의라고 썼는데 예.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거침없이 칼을 겨누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왜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졌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이전에 최강욱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기소를 하려고 하고 수사보고서 올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 스스로가 결재를 해서 기소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번에 봐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거 피의자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이 확 복잡해졌어요. 전문수사 자문단한테 맡기니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측근과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내가 결정 안 할 테니까 예. 대검 차원의 협의처에서 당신들이 부장이나 차부장들이 결정해라. 5명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부장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미 언론에 다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수사팀하고 같은 의견이었어요. 같은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문수사 자문단도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 검사들을 주로 임명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래요.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거를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사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팀이 의견 내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묵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줬던 태도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사람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내 사람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총장의 권한을 활용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오해 삭제에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꼬였다고 생각해요.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관성 있게 대처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더 박수 받았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쟁점으로 해서 부딪히는 거면 그 윤석열 총장이나 그 윤석열 총장 가까운 분들이 좀 명분이 있을 텐데 네. 자기 식구를 감싸자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명분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일단 방해하거나 뭐 제지하거나 이런 의도가 어떤 뭐 검찰의 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식구를 감싼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예.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경우에 검찰총장이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결정된 내용을 그냥 서명만 해도 그 기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고 이 사건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부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뒤집히면 기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자 또는 이 사건을 기소하자 이렇게 되면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한 겁니다. 불리한데 그걸 받아준 겁니다. 이거를 왜 감싸기라고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여야의 시각 차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최경철 의원은 어느 쪽에서 봅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뭐 역사를 보면 알죠.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또 이 정부 때 보면은 보통 검사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분이 대구지검의 유해 생활을 한 뭐 몇 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특히 수사관들이 이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의 업무와도 관계없는 사건에 대해서 야 정말 수사관들이 열심히 한다. 내가 뭐 막걸리 한 잔 살게. 이런 식으로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 격려를 해주더라는 그런
경험담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들이 야, 우병우는 라인이지만 윤석열은 사단을 이끌고 다니겠구나. 그만큼 뭐 검찰 내에서는 뭐 독특한 사람으로 불리지만 예. 어쨌든 인덕은 있구나.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도 아주 독특하죠.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의 굉장히 측근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을 치겠다고 하는데 야, 영장 치면 안 돼. 이거 자문단으로 맡기자. 이러면 남들이 대번에 뭐라고 그러겠죠. 아, 측근 감싸기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문단을 끌어오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측근 감싸기의 생각이 아니고 남들이 측근 감싸기로 당연히 얘기하는데도 이분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문단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 이 사안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분이 적폐 수사를 지휘한 사람입니다. 다음 정권 아니라 이번 달에 출범하는 공수처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양심상 생각을 해서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이라면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은 직진이다. 내가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지. 저는 이분이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이분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놔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면 자기가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예. 자기가 그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졌는데 당연히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 검찰총장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총장의 지휘를 항명하는 것이냐. 김두수 평론가 의견 들어볼 텐데 윤기창 부위원장의 한마디 들으셨나요? 예. 근데 어쨌든 저도 생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검사에 대해서 한 모 검사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불거졌고 그 국민적 의혹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특임 검사 그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네. 따라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중앙지검 현 수사팀도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달라. 네. 이건데 거기 줄 수는 없는 거고 별도의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본을 차라리.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두수 평론가 말씀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검찰총장의 처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를 하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총장이 지휘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깊숙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 정치 쪽으로 가고 권력 게임으로 이렇게 이동해 갔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중에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에서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완전히 역대로 볼 수 없는 검찰총장의 이 불명예를 다 뒤집어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2년에 12년 말에 그때도 검찰총장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죠. 이번의 경우에도 뭐 자기 식구 감싸기의 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 한국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본인이 이제 막바지에 몰려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